네, 학점은행제 출신 인하대학교 편입 합격생 범스타라고 하고요. 일단은 편입에 있어서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어떤 전형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인터넷을 보면은 학사 편입이 무조건 유리해, 학사 편입으로 무조건 해야 돼, 짱이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좀 논리에 맞게, 정말 계획에 맞게, 그 학생분들에 맞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다는 점, 그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우선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 자격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우선 일반 편입이든 학사 편입이든 타 대학 4년제 대학교에 3학년으로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요. 일반 편입의 경우에는 4년제 대학교에 2학년까지 수료를 하면은 지원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전문대학교 졸업 예정자신 분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학점은행제로 지원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학사를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학사학위 과정 중으로 70학점 내외로 내가 보유를 하면은 편입이 지원이 가능해요. 이 부분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또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3년제 전문대라고 해서 내가 2학년까지 마쳤으니까 타 대학교 일반 편입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고요. 전문대는 2년제든 3년제든 상관없이 졸업을 해야지 일반 편입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네, 그럼 이제 학사 편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학사 편입은 간단해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의 경우에 학사 편입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용어 설명은 다 끝난 것 같고요. 그럼 일반 편입이 좋을까요? 학사 편입이 좋을까요? 이 편입의 일단 메커니즘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네, 그러면은 이해가 가기 쉽도록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반적으로 편입에서는 인서울 중상위권을 노리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때 경쟁자를 알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일반 편입으로 지원을 했다? 그럼 우선 경쟁자는 4년제 대학교의 2학년인 친구들일 건데요. 이게 어떤 학생들일까요? 네, 일단은 중상위권을 노리는 친구들은 그 아래 인서울 중위권, 인서울 하위권 또는 수도권 애들이 노릴 건데요. 여기서 허수가 아닌 정말 실경쟁자들의 구간은 인서울 중위권 학생들이라 보시면 돼요. 이 학생들이랑 경쟁을 해서 이겨야 인서울 중상위권으로 편입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인서울 중위권 학생, 이 학생들이 누굴까요? 일반적으로 수능이나 수시를 통해서 인서울 중위권에 가려면요, 보통 2, 3등급은 나와야 돼요. 정말 2등급? 그 정도는 나와야지 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랑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힘들지만 좀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이때 전형 방법을 일반 편입이 아닌 학사 편입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학사 편입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 아니면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친구들인데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인서울 중위권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가 이 중상위권 대학으로 편입을 하기 위해서 학사 편입을 또 할까요? 이 중위권 4년 마치고 또 학사 편입을 해서 중상위권에서 또 2년을 보내고 또 졸업을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의 친구들은 인서울 중위권 정도면 졸업을 하면은 취업이 되기 때문에 그냥 취업 전선으로 나가는 게 일반적이죠. 편입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학사 편입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의 경우는 대부분의 2번 방법이겠네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사학위 취득자. 그럼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 편입 누가 하는 걸까요? 가장 많은 경우로는 고졸자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문대 아니면 지방 4년제 대학교 이런 학교를 이제 자퇴를 한 친구들이 많이 학점은행제로 돌리곤 하는데요. 그래서 약간 냉정하게 말하면 이 친구들은 일단 수시나 수능에서 조금 쓴맛을 본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패자부활전 느낌으로 도전을 하는 느낌이라서 일단은 내가 공부 기간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경우로 이제 학사 편입이 유리하다 짱이다 하는 거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학교마다, 학과마다 경쟁자들의 수준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게 유리하다고 확실하게 말하는 거는 본인이 어떤 대학교를 가고 어떤 학과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 취득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취득해야 될 학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아직 편입 공부가 하나도 안 됐어. 근데 학사가 유리하니까 무조건 학사 편입해야지, 편입 공부 일단 접어두고 자격증이랑 학점 먼저 취득해야지,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런 학점을 취득하는 계획이랑 그 다음에 편입 영어 수학을 공부하는 계획이랑 같이 밸런스가 좀 맞아야 돼요. 그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저도 처음에는 계획상으로는 학사 편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로 시작을 했던 건데 중도에 계획이 조금씩 어긋나면서 학점은행제로 일반 편입으로 지원을 해서
인하대학교에 오게 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자신의 상황, 그 다음에 자신의 영어 베이스, 그 다음에 내가 취득해놓은 학점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아래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확실하게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일반 편입을 할지 학사 편입을 할지 그 결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일단 자기가 원하는 학교 그리고 학과 이거를 먼저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나의 상황, 뭐 고졸인지 아니면 전문대 중퇴자인지 아니면 지금 군생활 중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계획을 짜주시는 게 좋고요. 계획을 짰으면 뭐 해야 될까요? 그쵸, 이제 시간 투자밖에 없습니다. 진짜 죽어라 미친듯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영상에서는 일반 편입으로 할지 아니면 학사 편입으로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고요. 이게 사실은 뭐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정말 각기 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좀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결정하면 좋을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합격 가능성을 높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영상이니까 이거 참고해 보시고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봐 주시고, 뭐 무조건이라는 건 없는 거고요. 결정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일반 편입이냐 학사 편입이냐 이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편입 공부를 함에 있어서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어느 공부나 마찬가지지만 정말 자신이 하고 싶어서 내가 정말 절실해서 공부를 해야지 결과 또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후회 또한 남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이 편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범스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